어떤 분이 호주 시민권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아이디 닉네임 강이라는 분께서 이게 00년생이 2000년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군필하셨고 국내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분야 석사 입학 예정이고 IELTS 6.5, 그다음에 이탈리아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 미국 쪽 박사를 가고 싶기는 한데 지금 이 자금으로는 쉽지가 않죠. 오퍼를 받아서 장학금, 생활비까지 받아야지 아마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프랑스, 호주는 프랑스까지는 모르겠는데 호주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가 막 엄청 발달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호주가 이렇게 제조업이라던가 어떤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발전이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못하고 완전히 무슨 뭐 개발도상국은 아닌데, 호주는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그런 기술을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나라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친이 미국 살다 왔는데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여친이 이탈리아 분이니까 그렇죠. 이탈리아 분들이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는 이탈리아 음식은 사실 이탈리아 음식도 아니에요. 누가 어디 뭐 가끔 보면 미국 사람,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 피자가 어떠느니 뭐 컴플레인 하는 애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디 미국 피자도 다 보면은 미국 그 이탈리아 본토 피자하고 비교하면은 피자도 아니에요. 무슨 뭐 피자헛, 뭐 도미노 이런 거는 다 가짜 피자예요. 도우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흔히 먹는 그런 피자 도우가 아니에요. 그거를 하여튼 어디 뭐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무슨 뭐 원어민 교사들이 뭐 한국의 뭐 피자라든가 음식, 서양 음식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마주치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본토 이탈리아 사람이 보기에는 미국 피자나 한국 피자나 다 정통도 아니고 맛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취업하려면은 거주 허가, 뭐 비자, 취업 비자, 영주권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지금 프랑스 박사 진학, 박사 졸업 후 프랑스 시민권 취득. 박사 진학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불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프랑스 박사 과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어를 새로 배워서 박사를 한다?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자고 보면은, 자, 인공지능 석사를 한국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미 6.5잖아요. 아이엘츠 점수가. 그럼 영어 공부 이 정도 가지고 이탈리아 여자친구랑 그냥 시빌 유니언만 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유럽에서 거주허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EU 시민권자의 배우자, 파트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위스라든가 독일 같은 데에 영어로 수업하는 석사과정,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뭐 하여튼 몇 가지 뭐 관련된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독일, 스위스 정도에 영어로 수업하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EU 시민권자 여자친구의 덕으로 나는 EU 거주 허가를 이미 쉽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탈리아 여자친구가 뭐 이런저런 알바라도 하면은 뭐 독일이 됐든 스위스가 됐든 어디서 뭐 어느 정도 알바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생활비 좀 같이 벌자고 하고, 남자친구는 그냥 바로 석사 과정부터 독일이나 스위스에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 학비 무료 이런 곳들,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더 다녀서 이득을 볼 게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석사 과정을 영어로 수업을 한 다음에 박사를 그 다음에 뭐 독일이나 스위스 박사가 아니 석사가 뭐 미국 박사 과정 어플라이 하면은 오히려 더 장학금이라던가 뭐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어로 공부하는 거는 물론 공부는 어떻게 더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어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이 한국의 공대 이공계생들의 그 뭐라고 장애물, 어떤 인생의 걸림돌은 영어예요, 사실은. 뭐 전기공학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전부 다 사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뭐 독일, 스위스하고도 뭐 크게 뒤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뒤지는 게 아닌데 문제는 어학이 뒤져요. 자,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논문 발표를 한다든가 뭐 어떤 뭐 학회에 나간든가 하면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무슨 뭐 연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뭐 영어로 막 멋있게 뭐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뭐 유명한 저널에 게재되고 이게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뭐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 여자친구분의 덕을 본다라고 하면은 굳이 국내 대학원에서도 뭐 이거 장학금 받고 가시는지 뭐 어떤지 뭐 학비 내고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돈이나 그 생활비나 결국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스위스는 조금 더 비싸겠지만 독일 정도는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그래서 아예 석사부터 독일 같은 데서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박사를 미국에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뭐 스위스나 독일에서 박사해도 되고. 그리고 스위스나 독일에서 박사하고 논문 많이 써가지고 영어로 내가 쓴 논문이 영어로 잘 써야지 누가 많이 인용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면 될수록 결국 미국 NIW 받을 때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석사를 국내 대학원에서 굳이 가야 할 이유는 안 보인다. 그리고 호주에서 뭐 인공지능 박사를 하겠다. 이거 돈 내야 돼요, 학비. 호주는 기본적으로, 물론 호주도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박사과정에.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장학금 받고 가면은 영주권을 신청 못 하는 게 원칙이에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장학금을 줄 때는 호주 영주권을 신청 못 하는 게 원칙이고, 돈을 내고 공부하는 사람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박사할 때 그 비싼 학비를 내고 생활비 내면서 뭐 글로벌 탤런트 비자 프로그램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호주 박사를 하면은 호주 영주권을 바로 보장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계획이 일단 지금 조건에서 조금 안 맞는 방향이에요. 석사 자체를 영어로 수업하는 석사, 아예 석사 과정 자체를 이미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앞당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1, 2번이 뭐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데 별로 호주 박사 학비를 내야지만 영주권 신청 도전이 가능하다. 프랑스 박사 불어를 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1번, 2번까지 가는데 1번, 2번은 이 첫 단계부터 지금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저는 비추해요. 그리고 시민권이 많아지면 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그거는 어떤 나라 시민권이냐에 따라 다르고 내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에서 일을 안 해도 세금을 캐나다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나라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 같은 게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요. 혹시 뭐 세금 신고는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무조건 세금을 어디서 내가 바깥에서 살더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호주, 미국 다 그렇고 단 하나 아주 확실한 거는 미국은 그게 제일 철저해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살지 않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물론 한국하고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낸다던가 혹은 뭐 하면은 미국에 세금을 신고만 하고 내지는 않아도 되는 혹은 뭐 내더라도 뭐 조금만 내면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그 자산에 대한 신고, 소득에 대한 신고가 뭐 프랑스나 호주는 뭐 잘못됐다고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신고가 잘못됐다고 무슨 뭐 형사처벌을 막 뭐 아주 세게 한다던가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는 형사처벌이 좀 세요. 그냥 벌금 좀 맞고 형사처벌이라도 그냥 벌금 맞고 가는 게 아니라 잘하면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IRS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IRS? 헷갈린다. IRS? 그 미국 국세청이 되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제 뭐 아는 친구들 뭐 지인들도 그렇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몇몇 재벌들도 보면은 미국 시민권을 아예 일부러 포기한 사람들도 꽤 많고 최근 들어서 좀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뱉어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뭐 세금을 탈세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내가 여기저기 막 자산도 복잡하게 여기저기 퍼져 있고 소득도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라도 무슨 소득이나 자산을 누락시켰는데 그게 IRS에서 그걸 발견했다. 그럼 그냥 벌금만 때려 맞고 끝나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벌금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감옥 간다. 그 감옥도 아주 그 미국 감옥은 유럽 감옥하고 또 틀려가지고 유럽 감옥은 사실은 보면은 뭐 휴가 갔다 오는 느낌 뭐 이런 데들도 있는데 미국 감옥은 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시민권은 일부러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